예, 여전히 시장은 약세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투자에 대한 생각들, 아이디어들 차분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 화면으로 먼저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엔데믹이 온다, 제약바이오가 웃는다, 웃을 수 있을까? 사실은 오늘은 장이 좀 약합니다만 최근에 좀 술안배가 나는데 정말 모여른 쪽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동안은 진단키트, 백신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새 정부가 이제 제약바이오, 바이오헬스도 중요한 그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어느 쪽으로 좀 정책 방향이나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나오면 좀 시장에서 좀 잘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좀 약간 역발상의 어떤 이런 섹터라든지 종목들 말씀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는 우리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수급으로 봤을 때 근데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네. 금리 인상 시기에 제약바이오라니.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아시겠지만 임상 다 중단됐고요. 특히 학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회도 다 비대면이나 취소되면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이런 속에서 이게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근데 막상 또 이 엔데믹이 왔는데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또 이제 성장주 안 좋다고 하면서 제약바이오 안 좋다고 하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런 글로벌적인 환경이나 흐름이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다 똑같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 구간부터는 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학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AACR도 이제 잘 마무리됐고요. 6월에 이제 아스코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은 물론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인 M&A나 라이선스 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제약사들이나 바이오주들의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더 높은 값어치를 치어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인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코멘트를 들어보신 지가 정말 아주 오래되셨을 거예요. 예. 우리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방송도 마찬가지고 무슨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 통해서 아마 제약바이오 관련된 얘기 들어보신 적 거의 없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섹터 애널들도 지금 입을 닫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언급도 없는데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그리고 큐라클이라는 그 신규 상장주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상한가도 들어갔고요. NK바이오, NK맥스 같은 그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좀 또 확인하고 왔는데 셀리버리 같은 종목도 어제 오늘 굉장히 좋거든요. 바닥에서 거래가 대형 거래 터지면서 왜 올라가는지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 모멘텀이 있겠죠. 제가 이제 확인하지 못한 모멘텀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이 어제 한 8% 정도 오르고 오늘도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어떤 이런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성장주들이 크게 훼손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이렇게 올라올 수 없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종목 못 올라오거든요. 이런 대형주들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가 아니라 기대치가 지금 없는 상태죠. 관심도 없습니다. 기관도 없고 외국인도 없고 개인 투자가들도 관심도 아예 없고 그냥 들고 있는 분들은 진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만 남았다고 보는데 그런다고 했을 때 시장에 관심이 없을 뿐이지 이 각각의 갖는 제약사들과 바이오사들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진행 사항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에 따른 어떤 임상의 어떤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분명히 모멘텀이 생기는 구간이고 작은 모멘텀으로도 주가 반응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약품이라든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그 각각의 작은 모멘텀들이 있는데 주가 반응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특히나 이제 이 제약바이오는 이제 어떤 임상 스케줄이라든지 학회 일정이 중요한데 6월에 이제 아스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아스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이제 거기 나서 어떤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든지 바이오나 제약 업종에 대해서는
좀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중요한 거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약주들의 흐름,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될 즈음에서는 이제 모멘텀 구간으로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전통 제약사 쪽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약 개발로 인해서 뭐 굉장한 열풍과 사실 부침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리스크를 피하는 기술 이전할 수 있는 바이오테크 이런 쪽을 좀 주목하잖아요. 그다음에 네, 원료 약품 이렇게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그럼 어떤 그런 범위를 좀 좁혀가야 됩니까? 아니면 개별 기업 단에서 픽업을 해야 됩니까? 범위를 좁혀가야죠. 왜냐하면 이게 특히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요. 원료 제약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보겠다고 하면은 원료 제약사.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좋겠지만 좀 더 가벼운 종목에서는 뭐 ST팜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말 그대로 파이프라인,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 사실은 그 회사들을 우리 개인 투자가가 다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인된 데이터를 입증하는 회사, 그래서 그것을 계속 모멘텀을 이어가는 회사. 그래서 올해 굉장히 큰 라이센스 아웃건인데 ABL 바이오가 그 파킨슨 그 치료제를 전임상에서 그 1조 이상의 기술 이전을 했고 그 어프런트 피를 900억을 수령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많이 받은 건데 예. 이렇게 성과가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인된 데이터.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국내에서 임상 진행하는 것보다는 미국 FDA 주관하에서 임상 진행하는 그런 업체들을 좀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그런 회사들이 뭔가 데이터를 입증했을 때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아무래도 FDA에서 진행하는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국내 임상 파이프라인보다는 그 FDA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그런 업체 위주로 해서 좀 선발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많이 얘기 안 하죠. 그럴 때가 이제 지난번에 자동차도 사실은 화학 지금은 부각됐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와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바이오도 뭔가 밑에서 꿈틀거리면 사실 예리한 눈을 가지신 분들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 신 이사님이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실 히든 밸류 관심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NK맥스입니다. NK맥스. 네. 일단 뭐 데이터로 말씀드려야 되는 그 회사 같고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고순도 고활성 NK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고 네. 다양한 그 NK 세포를 이용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뭐 파이프라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 뭐 한 가지만 좀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이프라인 중에서 세 번째 항목에 있는 그 고용암, 육종암 관련된 지금 미국 일상 데이터가 아마 이번 6월에 그 아스코에서 그 데이터가 발표가 될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일상 진행하기 전에 이 임상 진행과는 별개로 동정적 치료 승인을 이 FDA에서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동정적 치료 승인이란 뭐냐면은 더 이상 약이 듣지 않는 그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신약을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 동정적 치료 승인에서 4명의 환자를 이제 채택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다음 거 이제 그림 보여주면 아마 이제 파이프라인보다 이 육종암 관련돼서 말기암 환자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4명의 환자 중에서 2명은 사망했죠. 뭐냐면은 2명의 환자는 키트루다 단독 투여를 했는데 단독 투여 시에 암이 그냥 계속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가 불필요하다 해서 일단 드롭을 했고요. 아마 그분들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로 추정이 되고요. 남은 2명 지금 이 NK맥스의 그 NK 세포 치료제 자체를 슈퍼 NK라고 해서 SNK라고 하는데 슈퍼 NK와 키트루다의 이 병행요법으로 이 환자 2명을 이제 투약을 했습니다. 한 환자는 지금 37세, 그리고 다른 환자는 50세 환자를 병행으로 치료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 두 환자 중에서 한 명은 완전 간해가 나왔고 완전 간해라는 것은 이제 암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 당시에 2개월 정도 그 분이 이제 생명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가 선고를 받은 분인데 지금까지 잘 살아 계십니다. 지금 거의 지금 19년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잘 계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암이 저 얼룩탄 부분이 12월에 이제 발표했을 때 한 78% 정도 관해가 된 상태예요. 78% 정도가 암이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확연히 사진에서 보이네요. 올해 4월에 이제 마지막 풀 데이터를 지금 발표했는데 이제 계속 치료를 받으니까
지금 완전히 관해된 이런 상태인 거고요. 이게 이제 FDA의 어떤 동정적 치료 승인 자체에서 나온 거고,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50세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간암이라든지 이 간암에 이렇게 전에 이 지금 퍼져 있는 이 암 자체가 지금 보시면 얼룩얼룩한 부분이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흐릿해지죠. 75%까지 지금 관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환자분이 참 정말 아쉽게도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 이 치료를 받다가 그러니까 NK-맥스와 키트루다 그러니까 키트루다의 어떤 이 병행요법을 치료받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몸이 좀 약간 좋아지시다 보니까 아니면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안 좋은 부분이 많잖아요. 네. 다른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분도 만약에 계속 계셨다고 치료 받았다고 하면은 완전관해도 가능할 거라고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동정적 치료 승인 4명 중에서 2명은 이제 키트루다 단독 투여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군이 있기 때문에 비로 비교한 건데 지금 2명이 완전관해가 일단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치 때문에 작년에 보면 한 12,000원이었던 주가가 3만 원 정도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상 1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상 1상 중에서 지금 말기암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그중에 이제 15명이 이제 바벤시오라는 그 면역관문 억제제와 그 같이 지금 병행요법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13명이 작년 8월에 중간 데이터 발표했어요. 여기서 그때 발표했을 때 당시에 그 완전 간해가 한 명 있었고 CR이라는 게 완전 간해고요. PR이 이제 이 PR이 이제 부분 간해. 그러니까 관해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올해 그 6월에 있는 아스코에서 남은 2명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가 될 거고요. 지금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동정적 치료 승인의 첫 번째 환자 케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2월까지는 관해율이 78%였는데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완전 관해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8월에 중간 데이터 발표했던 환자 중에서 완전 관해가 1명, 부분 관해가 2명 나왔으면 지금 6개월 이상 또 치료가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또 그 풀데이터를 발표하면 여기서 만약에 완전 간해나 부분 간해가 또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트루다는 머크사의 키트루다고요. 지금 이 바벤시오는 머크와 화이자가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그 면역 억제제인데 지금 다른 약에서 서로 다른 약에서 병행으로 그 완전 간해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6월 아스코에서 새로운 또 관해 데이터라든지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는 어떻게 됐건 간에 데이터로 입증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지금 육종암이라는 게 전체 암 변이 중에서 한 1%에서 1.5%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희귀암입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지금 특히 동정적 치료 승인의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FDA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로 이제 등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품목 허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용화를 굉장히 빨리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아스코에서 이번 육종암 관련된 데이터가 일상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번 그 아스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한 2년 3년 동안 이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이렇게 아스코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회사 측에 문의해 보니까 이번에 그 초록을 공개하기 위해서 논문을 제출한 그 논문 수만 해도 한 5,000개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데이터 발표할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NK맥스는 거기서 이미 채택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이제 데이터 발표할 것이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기존 데이터 그 완전 관해 2명 나온 걸 가지고 다시 데이터 발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새로운 또 이제 관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의 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FDA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상 같은 경우에는 코호트 4 같은 경우에는 이 키트루다 화이자에서 FDA에서 코호트 1, 2, 3의 임상 결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권유를 한 거예요. 키트루다와 화이자랑 한번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진행이 된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완전 관해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NK맥스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평상시에 저도 이제 좀 알아듣는 사람 축에 속하는데 오늘은 이제 좀 외국어 하시는 것 같은 그만큼 이제 바이오는 사실 어려운 거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많은 스터디를 이제 하셨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도 최소한의 스터디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주가가 이제
제약바이오는 대부분 그렇지만 NK맥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실적에 근거해서 이익을 추정해서 밸류를 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또 엔젤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맞습니다. 예. 주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주가는 한 21,000원 수준인데요. 말씀하신 그런 밸류를 반영했을 때 우리가 좀 그릴 수 있는 그림 주가 판단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바이오 주식의 어떤 밸류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정말 그러니까요. 난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신에 비교 두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 경쟁사들이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고용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린 예. 이유가 뭐냐면 이 NK 세포를 이용해서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많은데요. 그 대부분 보면은 림프종, 그러니까 혈액암 쪽에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요. 근데 그게 전체 암 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고용암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간암, 폐암, 위암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암들이 고용암인데 90%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NK맥스는 거기서 지금 고용암에서 육종암 부분에서 일상에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프라인 라이센스 아웃한 그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아피메드라는 그 NK 이 치료사가 있는데 18년도에 제넨텍에 한 5조 5천억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것도 혈액암 치료에 한해서 딱 한 가지에 한해서 그렇게 5조 5천억 기술 이전이 됐고요. 20년도에는 페이트라는 그 또 NK 세포 치료제를 이용하는 이 회사들, 이 회사가 얀센에 또 3조 한 7천억 규모의 또 기술을 이전을 했고요. 굉장히 단위가 큽니다. 다 아시는 GC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머크의 2조 이상의 그 라이센스 아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추정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만약에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낸다고 하면은 NK맥스의 어떤 파이프라인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전고점 부근인 일단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정도로 보고 일단 아스코 어떤 이런 모멘텀 구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황의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야말로 히든 밸류 이야기들, 제약바이오 이야기 그리고 NK맥스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